기업 평판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이 테크데이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이제 올해 안에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발표가 우리 배터리 업체에게도 굉장히 좀 숙제로 남겨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 테크데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제까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근데 그게 뭐 100%다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적어도 NCM에서는 그것도 하이니켈 쪽에서는 네. 압도적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좀 두려워지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나온 것도 물론 두려운 일이죠. 네. 근데 우리도 개발했어요. 근데 업체가 개발한 건 아니고 코트라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상용화가 누가 더 빠를 거냐 정도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나트륨 전지라고 하는 것은 리튬하고 나트륨이 같은 족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화학 시장에서 옛날에 뭐 1족, 2족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네. 근데 리튬 바로 밑에 있는 게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리튬보다는 상대적으로 분자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나트륨이 근데 가격이 싸죠. 그렇죠. 소금이 나트륨이니까 전 세계 어디에나 뭐 암염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트륨은 싸게 구할 수 있는데 좋은데 이게 이제 분자 원자 구조가 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무겁고 네.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LFP하고 NCM하고 비교할 때도 밀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같은 부피 내에서 밀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 테크데이에서 나온 이 소듐, 나트륨 배터리는 그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했다. 그래서 정말 뭐 NCM 정도의 높은 밀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라면 이것 조금 우리에게는 두려워지는 이슈죠. 네. 근데 더 두려운 건 뒤에 말씀드릴 이 두 가지인데 개발했다는 것 자체와 이 부피를 줄였다는 것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여기에 적용한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음극에서는 흑연을 써요. 네. 인조 흑연이든 자연 흑연이든 흑연을 쓰는데 흑연을 쓰면서 나타나는 그 이상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음극을 더 좁고 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 전체 부분에서 전자를 모을 때 더 네. 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견하느냐? 양극재가 더 넓어지니까 양극재 안에다가 더 많은 물량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트륨 전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LFP에도 해당할 수 있고 NCM에도 해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배터리의 밀도를 다 높일 수 있는 기술이에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나온 것도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데 그다음에 뭐 중국은 다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연구하는 게 기업 거고 네. 기업에서 연구하는 게 뭐 전체 국가에서 연구하는 거고 이게 별로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빨리 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데다가 말씀드렸던 이 음극을 조금 작게 만드는 기술, 소위 이제 하드 카본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에 만약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변동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점유율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네. 더 벌어지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위험은 뭐냐면 네. 지금 이들이 발표한 게 소위 이 배터리도 하이브리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NCM 배터리 아니면 LFP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듐 배터리의 특징은 뭐냐면 영하 40도에서도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오. 그러면 영하 40도에서는 LFP나 NCM이나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NCM 배터리에다가 소듐 배터리를 합해서 쓰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쓰는 거 아니고 분리된 배터리겠지만 네. 두 가지 배터리를 같이 넣어서 이걸 이제 합성하는 전략 이런 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상황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따라서 서로 뭐 전류를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기술로 가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 전략 자체가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중국이 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뭐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정된 날짜에 예정된 기술들이 나오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배터리 하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죠. 뭐 화재 위험성이 있다던가 뭐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트륨 배터리라고 해서 이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러니까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화재나 이런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기온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좀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모아 만든 이 나트륨 배터리를 중국에서 어쨌든 올해 연내 안에 뭐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또 배터리 기업에서는 또 어느 정도 독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굉장히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1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이제 뭐 머스크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게 좀 불안 요인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그 중에서도 네. 이제 BYD는 중국이니까 그럼 BYD가 1위를 하고 있고 2위가 이제 테슬라인데 네. 테슬라에게 우리가 납품하는 부분이 분명히
분명히 있으니까 CATL도 납품하고 이제 뭐 우리도 납품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납품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전기차의 판매량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립을 잡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전기차가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건 오케이.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유럽 쪽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1분기에 판매된 전기차는 폭증했는데 한국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다 중국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일부 늘었는데도 한국은 뭐 재고 처리라든지 가동률 상승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건 미지수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거의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이건 우리에게 긍정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아직 증가하지 않고 있고 글로벌리하게 증가하는 건 중국이 많이 뺏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올인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미국과 더불어서 유럽인데 유럽에서 아직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의 성과가 테슬라는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판매가 늘어나는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번에 늘어난 물량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이후에 새롭게 늘어나는 판매량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조금씩 들어간다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아직 수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2분기에 이게 확인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올해 배터리 종목군들의 상승률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수예요.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실적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지금 아직까지 반전을 하나도 올해내는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어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신모델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의 판매량이 조금 늘어난다면 한국 배터리 업체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LG엔솔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 분야도 그렇고 전기차 분야도 그렇고 이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수주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ESS를 조금 더 한번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 전기차에서 워낙 우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된다. 근데 그 뚫어야 되는 시장은 누가 뭐래도 ESS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 시장이다. 로봇. 네, 왜냐하면 로봇도 계속 뒤에 전기선 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배터리가 워낙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배터리를 뭐 대량으로 싣고 다닐 수는 없어서 고효율의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고체라든지 그나마 밀도가 높은 NCM 같은 배터리들이 로봇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 측면을 보고 있는데 로봇은 조금 먼 얘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은 ESS라고 봐야 되는데 ESS는 지금 두 가지 경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 가지 경로는 적어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돼서 전기차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배터리.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를 싼 가격에 가져가서 ESS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일단 하나가 있겠죠. 근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건 2021년, 2022년부터지만 전기차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한 2015년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 된 전기차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배터리들, 그러니까 오래된 전기차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해진 배터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ESS로 가면서 하나의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ESS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NCM보다는 LFP 쪽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명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LFP를 아직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LG엔솔이 그래도 가장 빠르게 올해 내로 LFP를 공급할 걸로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매출이 발생하는 건 어쨌든 올해 말 내년부터인데 그래도 지금 수주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나마 긍정적 이슈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반적인 주가 부양할 수 있을 때 가장 긍정적인 이슈는 전기차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빠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ESS 실적도 계속 최근에 누적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장기 계약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하반기에 이들 종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ESS가 앞으로도 우리가 좀 사용량이 더 확대될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중국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 SDI 그리고 LG 엔솔 수준이던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가격적인 매력, 그다음에 LFP가 주력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 LFP에 대한 생산이 없어요. 그래서 LFP를 그나마 가장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는 건 LG 엔솔이고 삼성 SDI가 ESS 일부 진출을 했는데 이거 과거 뭐 화재가 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도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으로 나가려고 할 텐데 네. 결국 이 시장은 LFP를 얼마나 싼 가격에 빠르게 만드느냐가 하나의 또 관건인데 네. 현재 LG엔솔이 우리나라 3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부터 정말로 레코드가 잡히기 시작하면 네. 시장의 평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또 관세 문제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관세는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현지 공장에 투자를 조금 늦추는 것은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포드라든지 GM 같은 미국 회사에 직접 공급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가 지금 LG엔솔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네. 긍정적 요소가 오히려 더 많다. 관세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우려가 없다. 네네. 지금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물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남은 변수는 결국 하반기에도 실적을 좋게 만들어주느냐가 변수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LG엔솔의 실적이 1분기에도 잘 나온 핵심 이유는 네. 결국 보조금이거든요. 생산 보조금. 네네. 근데 이거를 정말로 줄이면 얼마나 줄일 거냐라는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이게 정말 가혹한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그건 아마 충격이 있을 거예요. 실적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이제 시장은 벌써 그 우려를 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서 IRA 보조금에 큰 변화가 없다. 미국에서 생산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도 없고 보조금의 침해도 없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ESS 물량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뭐 GM과 함께 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지금 뭐 포드와 함께 가고 있는 것, 일부 테슬라에 가고 있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꿋꿋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테슬라가 가장 안 팔렸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CEO의 정치적인 이슈도 분명 영향을 줬는데 네. 예, 본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게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들, 그 다음에 관련된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모델 Y 주니퍼라고 하는 신모델도 데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오히려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현지 공장도 지금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기에도 매력적인 가격인 건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가격이 여전히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네. 어떤 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우리가 흔히 보는 PB 관점에서는 여전히 약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소위 기업에 들어서는 뭐 EV, EBITDA를 적용하기도 하고 뭐 네. PSR을 적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지표들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전기차라고 하는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ES 시장도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임을 고려해 본다면 일단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제만 깔리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 부분이 뭐 60만 원 이렇게 네. 가기에는 올해 내는 어렵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높은 40만 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은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인데 원래 저는 삼성 SDI를 더 좋게 봤지만 네. 삼성 SDI가 그놈의 유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뭐 투자 의견은 오히려 낮추고 네. 오히려 LG엔솔이 그나마 단기적인 호재가 좀 더 많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의 최대 선호 종목은 셀 중에서는 LG엔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목표 가격은 한 40만 원 초반대. 이 가격이 EV 에비타 기준으로는 전고점보다는 한 30-40%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네. 현재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40만 원 초반대까지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김종규 이사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효의 기억